안녕하세요. 저는 그 칠순을 바라보는 랄라와 사연 드라마의 팬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을 미워하더라도 자식을 위해 참고 시댁이 힘들게 굴어도 자신을 위해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줄 때 부모는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는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자식은 내 것이니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사랑으로 안아주려는 것이 부모의 본분인 것 같습니다. 나 또한 부모이자 자식이었습니다. 부모의 속도 얘기해 들었고 실망도 안겨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일 때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되고 난 뒤 자식이 부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며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것이 자식을 품은 부모의 특권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배 아프게 낳아간 내 아이를 지키느라 아이가 걸음마를 하는 것도 엄마라 부르는 것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아이가 사라질까 봐 매일매일 위험천만한 산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평범한 어머니가 되고 싶었던 저에게 남아있는 상처의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3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 마을에 있는 작은 양옥집 2층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층에 살던 주인분뿐만 아니라 그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며 살던데 그 집에는 몇 개나 밥숟가락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주민들과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한여름에 문을 활짝 열어놔도 도둑이 들어오지 않았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기쁨이 생기면 함께 나누고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죠. 제가 늦게 결혼한 남편은 아이가 생기기를 바랐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놀 때를 보면 항상 부러워하곤 했죠. 어른이 되어서도 그 소리를 듣는 것은 참 좋다고 하며 나도 그런 아이가 있으면 다른 소원은 필요 없을 텐데 라는 말을 했습니다. 부부로서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남편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엔 또 아니야.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깜짝 놀랍다. 왜 그것을 생각 못하고 있었지? 감식초 우리 신우가 8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감식초를 매일 안 먹으면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매일 감식초만 먹었다네. 그런데 어쩌다 오늘은 아이가 생겼다네. 이게 뭐야? 여자 몸을 임신하기 쉽게 바꿔주는 건가? 지금은 아이도 엄청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내게도 한번 해봐야겠다. 감식초를 주세요. 사실 나는 아이를 가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다수의 어미 속옷을 입으면 아이가 생긴다고 하길래 몰래 다수집에 갔다가 속옷을 훔쳐 입었고 유명한 절에 가서 108번 기도를 드리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그러다가 이번엔 감식초라는 걸 마지막으로 믿고 감식초를 먹기로 결심했어. 뭐야, 이게 식초가 아니잖아. 그래, 맞아. 식초를 이렇게 많이 어디서 구해왔어? 그리고 어디에 쓰려고? 내가 다 먹을 거야? 이렇게 많은 걸 다 이유가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옆집 아주머니가 시키는 대로 아침 공복 상태에서 감식초 한 병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얼마나 시든지 속이 받쳐지지 않아 토를 할 뻔도 했지만 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면 못하는 게 없다는 마음으로 쓰디쓴 감식초를 매일 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칠 동안 계속 속이 울렁거리고 벌이도 아프고 컨디션이 말이 안 돼서 몸살도 심하게 걸리기도 했어요. 병원 가자. 당신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알겠어. 저 감식초 때문에 아픈 게 아니야. 저걸 지내. 그대로 마시면 속이 나만 알 것 같아. 얼른 병원 가자. 전 남편에게 이끌려 병원에 갔고 몸살과 감기에 좋은 링거를 맞았어요. 그런데 소변 검사부터 피 검사까지 다 하고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선생님은 저를 보고 웃으며 다가오셨어요. 몸살이 아니네요. 왜요? 무슨 큰 병이라도 걸린 거예요? 아니요, 임신 축하합니다. 정말로요. 제가 임신했어요. 책상도 잘 됐고 태아도 별 문제 없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아셨죠?
남편과 임신 소식에 서로 안아주며 울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다니. 이제 좋은 일만 생기겠죠? 마음 편히 하세요. 집안일 하지 마세요. 쉬고 누워만 계세요. 제 임신 소식이 동네에 퍼졌어요. 주민들이 축제 분위기였어요. 감식초가 왔다는 소리 듣고 선물이라고 해요. 하늘에서 선물을 받은 거죠. 태명 지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고 해요. 찰떡이 좋아요. 얼굴이 찰떡이에요. 무사탄생을 기원합시다. 기분이 좋아요. 동네 주민들이 잔치를 벌였어요. 임신 기간 동안 많은요.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사랑으로 둘러싸인 채 임신했었죠. 하지만 단 한 사람, 우리 아래집 아주머니만이 얼굴을 보러 오지 않았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자식이 없어서 외로워하던 사람으로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친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제 임신 소식을 듣자 얼굴을 보러도 오지 않아서 조금 서운해졌어요. 요즘은 주인 아주머니도 코빼기를 안 비추네요. 솔직히 속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임신 동안에는 주인 아주머니와 말 한 번도 나누지 못했고 10개월을 혼자 지냈어요. 아들을 건강하게 낳고 몸도 빨리 회복되어서 정말 다행스러웠어요. 나는 집에서 쉬는 동안 동네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미역국이나 돼지족 등 좋다는 것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모든 축복을 받았지만 사실 아들을 가진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아들을 보며 하루 종일 웃을 수 있었죠. 그런데 아들이 100일을 넘긴 어느 날 주인집 아줌마가 우리 집을 갔어요. 저는 아래 위로 살면서 한동안 집세만 남편을 통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주인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주인 아주머니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 놀랐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어머, 여기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어요. 아이를 낳고 바쁘다 보니 찾아뵙지도 못했네요. 먼저 찾아와야 했는데 미안해요.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 아이가 벌써 100일째인데요. 와서 차 한 잔 드세요. 주인 아주머니는 반가웠다고 하시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가 있는 방으로 바로 향했죠. 아이고, 예쁘네요. 너 진짜 천사 같아요. 아기 이름이 뭐예요? 우연이에요. 시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우연이라니, 까꿍. 우연아, 엄마 해보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엄마라고 해보라고 제안하니 조금 안쓰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게 마음 아플 때가 많았죠. 이렇게 행복해하는 아이를 보며 마음이 씁쓸해졌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아기를 보느라 요즘 싹 나아 보이시네요. 어머님, 정말 힘들겠지만 당연히 해야죠. 힘들면 저가 한 번씩 도와드릴게요. 집에서 놀기는 좋지만 좀 바람 쐬고 목욕도 하고 그래야죠. 제가 봐줄 테니까요. 언제든지 우연히 맡기셔도 돼요. 너무 감사해요. 전 아주머니가 정말 많이 생각해 주신다는 걸 느꼈어요. 남편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응, 진짜 그랬다니까요. 우연히 먹이라고 분유와 기저귀를 주시더라고요. 선물이 어마어마했어요. 아들이 1년은 먹어도 남을 분유와 기저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당장 내려가 인사를 했어요. 사모님, 우연히 엄마, 저 무슨 선물을 많이 주셨나요? 우연이가 예쁘다고 그랬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신세를 지니면 안 돼요. 고맙다면 가끔 나한테 맡겨도 돼요. 저는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선물에 대한 감사를 애로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네요. 저희 우연이가 아이를 계속 보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맡겨놓고 당신은 좀 쉬세요. 한국 사람들은 때가 벗겨지면 몸이 깔끔해진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제가 임신하기 전에는 주말마다 목욕탕에 가서 때를 꼭 밀었는데 이제는 몸이 무거워져서 가기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보고 싶다는 주인 아줌마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이를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아줌마 집에 가서 쉬고 있는 동안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느꼈습니다. 아르바이트 초청이 걱정되어 방금 먹였는데 분유는 어디 있을지 몰라 올 것 같다고 하니 주인 아줌마는 걱정하지 말라며 기절시키고 분유까지 챙겨줬습니다. 아줌마가 아이를 돌봐준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고 목욕탕에 가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여러 아줌마들과 나눈 수다와 함께 몸도 담그고 온 곳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치유되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보내는 시간이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줄도 몰랐어요. 벌써 이렇게 됐네요. 빨리 가야겠어요. 목욕 가방을 챙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모님, 좋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사모님 댁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우연히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을까 걱정이 되네요.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이 다 되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아까 목욕 간다고 사모님께 우연히 좀 아꼈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네요. 아침에 주인 아주머니가 내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 내가 전화 안 받는다고 했더라고. 정말 우연이랑 잘 논다고 하셨어요. 우연이가 낮잠 자는 사이 문을 두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문을 세게 두드렸는데 들리지 않을까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우연이를 찾으러 갔어요. 사모님, 새 아내가 왔어. 우연이를 보러 왔어요. 밥도 아주 잘 먹었고 잘 똥 싸고 얼마나 웃기던지. 오늘 우연이와 재롱 떨다 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줄 몰랐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문을 두드렸는데 듣지 못하셨나 봐요. 아니, 이해 못합니다. 두 번째 문 알람을 너무 오래 들었는데 전 우연이라는 사람과 낮잠을 1시간 정도 잘 것 같은데 그때 왔구나. 아, 그래요, 그죠. 우연이라는 사람을 너무 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빨리 왔으려고 했는데 늦었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정말 우연이라는 사람을 하루 종일 봐도 힘든 게 없어요.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자주 목욕탕을 가야겠네요. 주인 아주머니는 문을 크게 두드렸는데도 낮잠 때문에 안 들었던 게 이해가 안 갔어요. 남편이랑 같이 있으면 금방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사모님이 우연이라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조금 과하지 않아요? 그러면 좋아요. 아니, 우리 우연이라는 사람이 너무 예쁘니까 봐준다고 손발 다 벗고 대접했는데 이렇게 걱정을 다 하네요. 당신은 정말 미안하네요. 과연 하나 누르는 겁니다. 맨날 아이만 보고 집에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찝찝한 순간인지 알아요. 당신은 복 받은 거예요? 그래도 레인이랑은 제가 봐야겠어요.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쉴 땐 제대로 푹 쉬세요. 알았죠? 저는 우연히 지금 너무 심하게 우는 거 아닐까 걱정돼요. 저희 집에서 우연이가 오면 우리 집으로 와서 대신 달래주는 나름의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모님은 제가 우연이를 달래주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연아, 울지 말고 조용히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이고, 우리 우연이 착한 아이야. 여기 포대기를 주자. 내가 돌아오는 길에 우연이를 재운다. 지금은 내가 주겠어. 어서 포대기를 주세요. 저를 못 보는 며느리 대하는 시어머니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포대기를 사모님께 드렸고 우연이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우연히 주세요. 안 돼. 근데 지금 우연히 자고 있잖아. 이렇게 잘 자고 있는 애를 또 내려가지고 깨워서 울리려고. 사모님,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 우연히 주세요. 울어도 제가 달릴게요. 아니, 애를 좀 생각해. 우연히 엄마. 그렇게 애를 울리고 싶어. 꼭 그러고 싶어. 너무 다그치시는 사모님의 얼굴을 보고 약간 무서웠습니다. 우연히 깨면 내일 부를게. 그렇게 제 아들은 사모님 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전 그날 밤새도록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아니,
왜 제가 제 아이를 보는데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우연이를 데리러 사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그날이요. 우연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너 쪼르르 올라올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어이구, 우리 왕자님이 이렇게 많이 컸어. 인물이 점점 해니지네. 새댁들 만나 아니면 우연히 아버지 둘 다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뭐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오, 물어봐. 뭐? 저희 주인집 사모님이요. 왜 애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고민해요. 하늘을 보더라도 별을 따야 하는데 하늘에도 별이 없는데 어떻게 별을 따냐고요. 항상 그런 식이어서 애를 낳을 수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야기는 그 집 아줌마가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과 이야기를 섞는다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집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도 관심을 가졌지만 그 집을 구경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연히 엄마도 한번 안 들어가 보았죠. 그냥 문 앞에서 우연히 맡기고 올라갔는데 그랬더라고요. 우연이를 그 여편네에게 맡겼어요. 사모님이 한번 봐주신다 해서 맡겼지만 찾으러 가니 문을 안 열어주는 것 같아 이상해서 더 이상 맡기지 않았어요. 요즘은 잘 안 갔더니 우연히 우는 소리만 들려도 오셔서 한번 봐주신다 하더라고요. 우연히 엄마를 아무한테나 맡기지 말라고요? 증거가 사라지면 평생을 살 수 없어요. 조심해야 한다고요?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예쁜데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도 우리에게 잘 해주시는 것에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목적 없이 그러지 않을 테니까. 이런 성격에 대해 이해하며 동네 아줌마들의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께 우연이를 맡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같은 건물에 살았기 때문에 우연이와 할머니가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연이가 걸음 말하는 무렵 할머니는 우연이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연이가 할머니를 찾게 되었다. 엄마, 나 이모 집에 갈래. 1층에 이모 있잖아. 착한 이모야. 왜 가려고? 이렇게 말하며 크레파스와 장난감이 있는 이모 집에 가겠다고 했다.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고 할머니 집으로 내려갔다. 왜 애를 키우지도 않고 그런 장난감을 갖고 있는지. 할머니는 1층 여자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현아, 앞으로 1층에 가지 마, 알겠지? 왜 1층 이모가 좋아서 자주 가냐? 남의 집에 자주 가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야. 1층 아주머니도 바빠서 내가 자주 놀자고 하면 싫어할 거야. 내가 아이에게 1층으로 가지 말라고 엄격하게 말한 후에 남편에게 이사를 하자고 했어. 갑자기 어디로 이사를 할지를 물었는데 1층이 너무 이상해. 예전에는 옆집 아줌마가 우리에게 먹여주고 그랬었어.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왜 애 없는 집에 장난감이 있고 그리고 크레파스가 있어? 이거 봐. 이 비싼 로봇도 1층 여자가 준 거라고. 우리도 못 사주는데 왜 그 여자가 사주냐고. 정말 이상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우연한테 하는 게 좀 지나친 것 같아. 우연한테 어렸을 때부터 챙겨준 적이 있어. 알았어. 어차피 이사하려고 했으니까 빨리 알아봐야겠어. 난 남편과 이사할 집을 찾았고 이사갈 준비를 한 달 전에 1층 집의 주인 이야기를 들었어. 이사를 갑자기 하게 됐어? 우연히 엄마가 왜 서운해하는지 모르겠어? 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원래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우연히 학교도 가야 하고 시간이 조금 급해진 것뿐이야. 언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건 차차 알려줄게. 한 달 후에 짐을 풀어야 하니까 세입자들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럼 1층 여자는 이사 간다는 말에 나를 아주 차가운 태도로 대했어. 마주치더라도 인사도 받지 않고 사람을 본체만 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가야 했습니다. 여보, 빨리 와줄 수 있어? 최대한 빨리 갈게. 우연히는 내게 텔레비전을 보라고 말하더니 아빠가 금방 간다고 생각해서 그때 나왔어. 그럼 나갔다 올게.
전 아이의 간식을 차려주고 아빠가 금방 올 거니까 집에 있으라고 꼼짝 말라고 해줬어. 아무나 문을 열어주면 안 돼, 알았지? 응, 아빠 금방 오시니까 우연히 씩씩하게 기다릴 수 있지? 응, 전 그렇게 아이를 집에 두고 나갔어. 혹시나 해서 1층을 봤는데 불이 꺼져 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으로 향했어.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아내도 없고 우연도 없었어. 둘 다 놀이터에 가나 했더니 밖으로 나왔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우연을 찾는 소리가 들렸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연 아빠가요. 지금 경찰에 신고하러 갔어. 아니,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응, 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았어. 전 불며 경찰서로 뛰어들었고 거기에는 남편만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집에 와서 아이가 없었어요. 1층부터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혹시 아이가 다른 곳에 갔을까봐 걱정했어요. 무단 침입한 적도 없고 제가 문을 열어준 기억도 없는데 그때 갑작스레 떠올렸어요. 1층에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를 데리고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자의 친정 부모 주소를 찾아봤는데 정말로 거기에 있었어요. 1층 여자가 우연히 엄마가 되어 아이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목욕실로 가서 문을 뚫고 열었어요. 엄마, 너 미쳤어. 어떻게 이런 소리야? 얘는 내 아들이야, 엄마. 내가 난 내 아들. 내가 키웠어. 집에 아들의 물건이 가득해. 송정자 씨, 당신을 유괴죄로 체포합니다. 당신들 뭐야, 내 새끼. 내가 데리고 있는데 뭐가 잘못이야? 뭐가? 일단 서로 가서 이야기하자.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라고. 1층 여자는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을 치며 아이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아이를 안고 그 집을 나왔어. 나중에 경찰의 말을 들으니 경찰서에서도 자신의 아들이라고 끝까지 말했다더라고. 나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 동네를 떠났고 그때 끔찍했던 기억을 점점 지워갔어. 우연히 성인이 돼 대학에 입학했고 직전까지 얻었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어.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또 나가신다고?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엄마, 아빠, 허락해주세요. 결혼? 아니, 갑자기 결심했어. 희정이 아니면 그 누구와도 결혼 안 할 거예요. 엄마, 아빠, 걱정시켜 드릴 일 없으니까 나를 믿어주시고 허락해주세요. 어릴 때 그런 사고가 있은 뒤 저는 아들을 정말 애지중지 키웠어. 늘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고 아들이 제가 우연히 만난 사돈이 예전에 제 아들을 유괴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 일찍 인사를 해오니 제 마음은 어지러워졌고 놀라워하여 신음을 횡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녀가 나를 유괴했던 사람임을 어떻게든 알아차릴 것 같은 기색을 보여주었습니다. 든 그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척했죠. 그리고 그녀는 25년 전을 잊었어? 그때 너가 내 아들을 유괴했던 거잖아 라며 발언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말로 인해 전 전신이 얼어붙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엄마는 말했고 남편도 난처해하며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우현아, 엄마랑 빨리 가자. 실례했습니다. 예전 악연 때문에 결혼은 못할 것 같아요. 아니야. 무슨 전. 그 여자를 본 순간에도 너무 충격받았어요. 기억이 돌아오면 정신 못 차렸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희정이 어머니가 유괴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네, 우리 집 주인 여자였어요. 애를 못 낳아서 너를 엄마처럼 챙겨줬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없고 결국 내 친엄마가 나타나서 우리는 그 동네를 떠났어요. 엄마는 아직도 악몽을 꾸는데 널 탈출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두려워요. 이런 경우 아마 입양 아니면 유괴였겠죠?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 친엄마는 분명해요. 그것은 알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 여자는 범죄자라서 너를 유괴한 범죄자야. 자세한 것들을 확인해 봐야겠죠. 내가 믿지 않았어. 보연아. 엄마 말이 맞아? 그래서 그 아가씨를 잊으렴. 그때 나에게 질렀던 신문 기사야. 아빠는 가끔씩 읽을 때면 얼마나 하늘에 감사한 줄 몰랐겠니? 정말 널 읽는 줄 알았어. 말도 안 돼. 그리고 회정역이야. 자기 어머니랑 아버지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진짜로 진부모가 많은가 봐. 맞아. 아니, 맞을 거야. 내가 상관할 문제는 아니지만 기정령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게 낫지 않겠어? 사람 일은 모르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한때 좋은 인연이었다 생각하고 정리해봐. 사돈이 될 뻔한 사람이 내 아들이 유괴당한 여자였다니. 아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피눈물이 날 지경이었어.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갔어. 그런 모습이 너무 가려워서 매일 눈물만 흘렸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은 우리 몰래 여자친구의 친모가 그 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었던 거야. 희정아, 나는 너와 안 오겠어. 못 헤어질 것 같아. 오빠, 정말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나 봐. 왜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 말해줄게. 너의 어머니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대. 우리 어머님과 그래서 내를 보고 놀랐다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해? 아들은 그 사실을 여자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여자친구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입양한 기록이 있으면 희정령의 호적은 그 여자의 딸로 적혀 있었대. 그래서 아들이 여자친구에게 곧바로 신고하자고 설득했지. 희정아, 경찰서로 가서 확인해봐야 해. 내가 실종됐던 아이라면 분명히 너를 찾는 친부모가 있을 거야. 그러니 알아. 나도 알아.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왜 그래? 유전자 검사를 하면 모든 것이 밝혀질 텐데 그래서 아들의 여자친구는 부모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고 결과를 기다렸어. 정말이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놓았네. 정말 미친 것 같아. 결과가 나오면 알려줘. 나도 시청률을 올리고 싶어. 그 여자의 행동을 멈춰야 해.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나중에 희정이가 원래 생각했던 엄마와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희정이는 자신을 엄마로 여기는 사람과 유전자가 불일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여자를 신고했습니다. 희정이는 전과가 있던 여자를 알게 되자 경찰에 신고했고 그 여자는 며칠 동안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나는 희정이를 떠나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고 결국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 희정이와 함께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희정이는 엄마를 잃은 슬픔의 눈물로 밤을 지샌 희정이를 보며 너무 안쓰러웠고 마치 내 딸처럼 대해주었습니다. 만약 희정이가 내 딸이었다면 더 많이 위로해주고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희정이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희정이를 위로하며 흔한 마음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정아, 만약 너의 부모님이 여기 계셨다면 나와 비슷한 마음일 것이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힘내. 어린이 유괴범에 대해 알기 전에는 엄마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거짓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스스로를 실망했습니다. 남의 아이를 훔쳐 욕심을 채우는 행동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정말 아이가 불쌍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제가 희정이를 보면서 그 여자에 대한 분노가 더 강해졌어요. 저도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생겼어요. 약 일주일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 전희정 씨 계신가요? 네, 전희정 씨가 맞아요. 어디에 계시나요? 경찰서에 있어야 해요. 전희정 씨를 유기한 피의자로 신고된 송정자 씨 조사가 끝났어요. 서로 만나러 오셔야 해요.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희정이 조사가 끝났고 경찰서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겁을 먹고 울기만 했어요. 걱정 마세요. 아줌마가 지켜줄 거예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 여자에게 당신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족과 희정이는 경찰서로 갔고 거기서 그 여자와 그 여자 남편을 만났어요. 혜정아, 희정아. 몸은 괜찮아? 밥은 먹었어요? 손 묶지 못해 악마야? 내가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간 악마야?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유괴해 자신의 아이처럼 키울 수 있어? 재정아, 엄마를 엄마라고 불러도 안 돼. 더럽다. 그때 경찰서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희정이에게 소리쳤죠. 너 이제 무슨 소리 해? 왜 너란 사람은? 내 어머니야, 고모야 라고 나타난 여자는 그 사람의 친구의 친구였어요. 아니, 왠지 전체적인 관계가 혼란스러웠어요. 희정아, 어째서 내 이모가 여기서 왔어? 우린 서로 친구였고 너와 내 가족과도 친분이 있었어요. 너의 오빠, 엄마와도 이렇게 가까운 관계였고. 그래, 친구야. 뭐라고? 그때 내 진짜 엄마가 널 낳았고 내 부모님이 널 키워줘서 기쁘고 나도 축하했어. 그녀는 희정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엄중한 연구자로서 책임감이 너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횡포는 항공사고에 이르러 더 안타까운 사건이 관측되었습니다. 아직도 10여가 되지만 아이의 요부사는 무능력한 상황이 잊혀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신체적인 폭력을 중단할 때까지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결국 사건은 관심이 끝내지 않았다. 어릴 때의 사고를 시험하는 것은 항상 아픈 일이었다. 그리고 아이를 떠나려고 한다면 혼자가 아닌 사람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은 무엇을 하든 아이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녀는 내게 보여줬다. 그 여자는 너무 고마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 여자, 즉 희정이의 마음에서 태어난 희정이 엄마는 아이를 낳자마자 유산을 겪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온 우연이를 동경해서 자신이 낳은 아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고 그 아이를 사랑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때 내가 죽을 죄를 치렀다.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왔는데 희정이가 내게 왔다. 그것이 마치 축복 같은 아이였다. 우연히 우유괴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 희정이 엄마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렇게 희정이와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왜 날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부연히 천마로 인식하지 못했을까? 정신과 치료를 받고 나서 기억 상실이 왔기 때문에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했던 거였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우연히 엄마가 생각났다. 그때는 아마 제 정신이 아니었던 걸까? 부모가 되고 나서 내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깊이 느꼈다. 그래서 우연한 만남으로 엄마에게 사죄하려던 것인데 희정과 우연 사이에 이런 연결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우연에게 미안했지만 아이들 사이의 인연이 나에게 내린 죄를 우연히 엄마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생각했어요. 내가 희정과 우연에게 못 치료할 상처를 줬어요. 나는 엄마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실을 들은 희정은 엄마를 안고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당신을 사랑했던 우리 엄마를 다치게 했어요. 당신이 저를 부모로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25년이 지난 후에 희정의 엄마의 진실이 드러났어요. 저 또한 25년 전 희정의 엄마를 만나 참 좋았어요. 나도 엄마가 처음이 돼서 아이를 빼앗기는 느낌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사모님을 의심했고 결국 제 의심이 그 일을 초래한 것 같아요. 25년 동안 사모님을 미워하고 비난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안 돼, 안 돼. 내가 우연히 엄마였더라도 그랬을 거야. 미안해.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줘서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어. 우리는 다시 만나 좋은 인연으로 되었어. 다시 상견례를 하고 이웃이 아닌 가족으로 인연을 맺었어. 이런 날이 또 있을까? 나 요리 솜씨 좋잖아. 알지.
우리 집에 초대할 테니 꼭 와. 나는 희정네 부모님과 희정이를 초대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엄마, 드레스는 어떻게 입을까? 옛날에 물어보지. 몇 살 차이라니, 오늘이 마지막이야. 우연은 마음이었어. 엄마는 내 막내 동생과 같았어. 우연하게도 좋아했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좋은 사돈을 만났다는 걸 깨달았어. 아이들은 결혼했고 예비 부모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이야.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의 연결만큼 아름다운 연결이 어디 있을까? 이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고 있어. 나는 인연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 중이다. 세상의 모든 나쁜 인연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미안함을 솔직히 털어놓는다면 나쁜 인연도 좋은 인연으로 반드시 변할 것이다.